이렇게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전당대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네, 반대파의 반발로 첫날부터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백나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막이 오르자마자 이 반대파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군요. 이게 첫날에는 예. 규정을 먼저 확정을 합니다. 그 대선 후보,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확정을 하기 위한 규정,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죠. 예. 이 규정을 확정하는 와중에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 규정에 이제 반기를 들고 이 뒤집기를 시도한 거예요, 일종의. 예. 그래서 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 공화당 안에 좀 소수기는 하지만 덤프 트럼프라고 해서 그 덤프는 영어로 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트럼프를 버리자. 그러니까 트럼프를 막아야 한다.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공화당 전당대회장 내부에서 트럼프는 안 된다. 규정이라도 바꾸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맞서서 또 고함을 치고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 전당대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원래 전당대회장은 그 대선 후보를 확정하면서 공화당 표를 결집하는 동시에 중도층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공화당의 어떤 이벤트성, 그 예.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자리인데 첫날부터 이렇게 진통을 겪고 반대파들이 퇴장하고 이러면서 큰 혼란을 겪은 것이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반대파들은 어떻게 규정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그 선출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조금 이해하시기 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구속 대의원과 비구속 대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태까지 각 주별로 이제 공화당에서 경선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과반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하면서 이제 사실상의 대선 후보가 된 상태인데요. 그 주별 경선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를 찍었던 대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도 그대로 트럼프를 찍어야 됩니다. 이게 구속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기권을 하거나 다른 의사를 표명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트럼프를 찍었던 대로 경선에 했던 대로 그대로 트럼프를 뽑아야 되니까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대로 선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 대의원 중에 한 20% 정도는 예. 비구속 대의원이라고 해서 자유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뽑을 수도 있고 기권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자유투표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반대파에서는 구속 대의원이든 비구속 대의원이든 전부 자유투표를 하자.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누가 우리의 대선 후보인지 다시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트럼프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규정 확정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면서 이제 이게 무산이 되게 된 것이죠. 예. 이 전당대회 전부터 충돌 우려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끝날 때까지 당 지도부로서는 좀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고 더 큰 충돌, 실제로 물리적 충돌까지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의 지금 농구장,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는 그 농구장에서는 사실 그 안으로 총기까지 반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 좀 과격한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는 대회장 안에 내가 총기를 갖고 가겠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그 내분이나 그 충돌들이 격화되게 되면 사실 이게 총기 참사까지 번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그렇겠네요. 상황이고요. 예. 이 전당대회장 내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바깥에도 문제인데요. 지금 트럼프가 사실 여태까지 이민이나 뭐 인종이나 여러 가지 차별적인 언사들을 계속하면서 과격 흑인 단체에서 우리는 트럼프 전당대회 바깥에서 시위를 하겠다. 그런데 총을 들고 하겠다라면서 그 시위, 실력 행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총기를 동원한 시위뿐만이 아니라 그 트럼프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금 클리블랜드에 운집해서 바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정말 지지자들과 이 반대파들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오하이오주 방위군이 지금 동원돼서 아주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행사장 주변을 둘러싸고 1km 반경에 지금 철망을 둘러쳤다고 해요. 그래서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파리에서 그 트럭 테러가 있었잖아요. 트럭이 이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밀고 지나가는 그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까지 감안해서 그 주 당국에서 콘크리트 장벽을 도심 곳곳에 설치를 해서 트럭이 막 밀고 들어갈 수 없도록 이런 테러까지 방지하는 그런 대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혹시나 싶은 경계를 다 해놓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예.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좀 기행을 일삼아 왔잖아요. 이번에도 좀 파격을 시도한다고요.
네, 그 전당대회가 나흘 동안 치러지는데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도 원래 마지막 날, 나흘째 되는 마지막 날에 나와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대미를 장식하는 게 그동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관례였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는 오늘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나 한 10시쯤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가 지지 연설을 할 예정이에요. 예. 거기에 내가 같이 올라가겠다, 연단에.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올라와서 이 아내의 그 연설을 내가 듣겠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도 있다. 라면서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2008년에 존 맥케인 후보가 그 전당대회로 대선 후보 선출될 때도, 그리고 2012년에 밋 롬니 후보가 선출이 될 때도 늘 예. 마지막에 나와서 수락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 그 대관식에 말미를 장식을 했었는데 트럼프는 여태까지의 그 연속선상이겠죠. 그 이번에 첫날부터 나와서 내가 첫날부터 출격해서 그 지지자들에 대한 그 표심에 내가 호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역시나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네. 예. 또 이를 비롯해서 오래전부터 나는 전당대회를 쇼처럼 하겠다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네, 그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말이 있어요. 그 나는 전당대회를 쇼비즈처럼 하겠다. 청중들을 잠들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해왔는데요. 사실 전당대회는 그 공화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나와서 차례로 이 대선 후보가 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표를 결집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번에는 사실 공화당 거물급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해낸 게 그 사이사이를 대부분 영화 배우라든지 모델, 스포츠 스타, 군인 이런 사람들로 채워서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쇼 같은 분위기를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언론 중에서는 현대 정치 사상의 가장 기이한 전당대회다라는 예.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4년 전에 그 밋 롬니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유명한 보수파죠. 그 영화 배우 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굉장히 유명한 공화당원이에요. 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출격해서 밋 롬니 후보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 전당대회에서요. 그런데 그때 흥행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영화 배우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많은 스타들, 영화 배우들, 모델들을 출격시키는 게 꼭 흥행으로 이어지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네, 이유와 어쨌든 트럼프는 진짜 전당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뛰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참석을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그 링컨의 공화당이에요. 에이브럼 링컨을 배출했던 그 공화당이고 예.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이 공화당에서 트럼프 같은 후보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의원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의원들 중에서 어떤 의원은 나는 그날 이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농담이기는 한데 그만큼 나는 트럼프 보러 거기에 가느니 차라리 머리를 깎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지지를 거고요. 안 한다. 그렇죠. 예. 어떤 다른 하원 의원은 나는 그날 아내랑 낚시를 가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어떤 의원은 심지어 나 그날 목장에 가서 소 젖을 짜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예. 이게 사실 그냥 말없이 그냥 가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트럼프에 대해서 내가 당신 지지하지 않는다. 내가 굳이 전당대회에 가서 들러리 서주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표시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의원들이 그 전당대회에 가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사실 지지자도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에 가서 들러리를 서줬다가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는 거고요. 2008년에 그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캐니언으로 나 여행 가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서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불참을 선언한 것 같은데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앞으로 좀 말투를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그 아내 멜라니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지 연설을 할 텐데요. 이 멜라니아가 미국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남편이 말투를 바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여태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말투였습니다. 이 말투라는 게 굉장히 차별적이고 잔인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사람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고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하는 말들을 여태까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이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본선이고 이제 진검승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뭐 물러날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말투를 바꾸고 좀 더 대선 후보다운 자질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을 갖춰서 유권자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도 아마 트럼프의 말투를 바꾸고 좀 더 대통령 후보의 자질 그리고 그만한 인격,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네요, 정말. 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백나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